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주 오래된 지혜의 진짜 의미가 사실은 우리 눈앞에 바로 코앞에 숨겨져 있었던 거라면요? 그저 딱 맞는 열쇠를 찾지 못해서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무려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붓다의 가르침을 어쩌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모든 걸 흔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새로운 탐험이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는 바로 번역에 있습니다. 원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심리 훈련법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생생했던 심리적 작용에 대한 묘사가 뭐랄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철학적인 이론이 되어버린 거죠. 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빨리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처님이 사용했던 언어죠. 여기선 아주 직접적인 경험을 묘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되면서 좀 더 귀족적이고 철학적인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자로 넘어가면서는 도교나 유교의 틀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이 되죠. 결국 지금 우리가 접하는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수세기 또가 겹겹이 쌓인 해석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셈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건너올 때마다 원래 의미에서 조금씩 멀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잃어버린 코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두 개의 아주 특별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의 열쇠, 바로 엘로어입니다. 빨리어의 살아있는 언어적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현대의 열쇠, 바로 인공지능 AI 단어 인비딩 기술입니다. 네, 맞아요. 고대의 언어학과 최첨단 기술의 만남이라니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 사상을 또받치는 세 개의 기둥,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바로 아니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무상이라고 배우죠.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건 없다, 이런 뜻으로요. 하지만 엘로어의 기반에서 분석해보면 진짜 핵심은 통제 불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세상이 변하네 하고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질 않네 라는 훨씬 더 강렬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런 뜻이 되는지 단어를 한번 쪼개볼까요? 아는 부정을 뜻하고요. 니는 이끈다는 뜻, 그리고 이차는 의도나 의지를 말합니다. 이걸 그대로 합쳐보면 맞습니다. 내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 없음,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닐자는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모든 게 변한다는 그런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내 의지, 내 욕구가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힐 때 느끼는 아주 능동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 두카로 넘어가 보죠. 보통 고통이라고 번역되죠.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두카는 그냥 존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아니자, 즉 통제 불능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결과예요. 이 단어도 한번 쪼개볼까요? 두는 어렵다, 힘들다는 뜻이고 카는 담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도 없는 현실을 억지로 내 안에 담으려고, 억지로 견뎌내려고 할 때 발생하는 그 어려움, 그 과부하를 말하는 거죠. 마치 맞지 않는 톱니바퀴가 억지로 맞물려 삐걱거리면서 갈리는 듯한 그런 심리적 마찰, 바로 그게 두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아나타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무아, 즉 나라는 건 없다는 식의 아주 심오한 형해상학적 논쟁으로 받아들이죠. 영혼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로요. 하지만 이것 역시 통제라는 열쇠로 열어보면 훨씬 더 실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아나따도 분해해볼까요? 아와 나는 둘 다 부정을 나타내고 아따는 이익, 지배권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합치면 뭐죠? 이익을 얻거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체적인 핵심이란 건 없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전체 주제를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죠. 영혼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모든 걸 마음대로 주무르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총괄 CEO 같은 존재는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통찰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대 언어학에 기댄 분석이었죠. 그럼 이제 현대의 열쇠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과연 AI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새로운 해석이 맞는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기술은 단어 임베딩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니까야 전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를 AI한테 다 읽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서 다차원 공간의 점으로 찍어줘요. 예를 들면 왕이랑 여왕은 가깝게, 남자랑 여자도 가깝게 찍히는 거죠. 의미나 쓰임새가 비슷한 단어일수록 서로 바싹 붙어있게 됩니다. 자, AI가 분석한 결과를 보시죠. 첫 번째 묶음, 쇠사슬 클러스터입니다. 여기엔 상카라, 딴화, 웃바다나가 아주 가깝게 뭉쳐 있어요. 상카라는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쌓아 올리는 작용이고, 딴화는 가래, 웃바다나는 집착이죠. 이게 무슨 뜻이랬어요? 데이터를 보니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쌓아 올리는 행위 자체가 곧 가래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은 통찰 클러스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까 새롭게 해석했던 아니짜, 두카, 아나따 이 세 단어가 데이터 공간에서 완벽하게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AI가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과 같아요.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개념이 아니라 통제권을 상실하는 단 하나의 경험을 구성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쇠사슬에서 벗어날 출구는 어디 있을까요? AI는 니빠나, 위라가, 니로다를 한데 묶어줬습니다. 니빠나는 불어 끈다, 위라가는 빛이 바랜다, 니로다는 멈춘다는 뜻이죠.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쌓아 올리는 과정을 멈추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터 공간에서 쌓아 올리는 행위를 뜻하는 쌍카라와 불어끄는 행위, 즉 해방을 뜻하는 니빠나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히 완벽하게 정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명확한 메시지죠. 해방이란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 올리던 그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수행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깨달음이란 건 저 멀리 있는 어떤 신비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 머릿속 언어, 그 언어 프로그램에 있는 결함 있는 코드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것과 같은 아주 현실적인 인지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수행법을 이렇게 3단계 디버깅 과정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함 있는 코드를 식별하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통제해야 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같은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딱 알아차리는 거죠. 둘째, 마찰을 관찰하세요. 그 코드가 통제 불가능한 현실과 부딪힐 때 생겨나는 그 삐걱거림, 그 스트레스, 즉 두카를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 이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새로운 이해로 그 경험을 의식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죠.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